KKMD 913화 우크라이나 뉴스 포털 베트로 메벨 기사 번역. 브랜드 신뢰성의 라팔 대 확장성 전력 유연성의 KF-21. 보라매는 어쩌다 라팔의 골칫덩이가 됐을까? 영어 표현 중에 다소 점잖지 못하지만 pain in the as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엉덩이의 통증인데요. 의역하면 골칫덩이, 애물단지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4일 우크라이나 뉴스 포털 베트로 메벨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프랑스의 자존심 다소 라팔에게 pain in the ass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가 베트로 메벨의 기사를 읽고 가장 인상 깊게 생각했던 부분은 라팔과 KF-21 보라매 간의 대결의 의미는 단순히 기존 브랜드에 대한 새로운 브랜드의 도전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이미 검증되어 브랜드 신뢰성을 얻은 프리미엄 모델과 확장성이 우수하고 높은 가격 경쟁력 및 전력 유연성을 앞세운 신형 모델이라는 두 가지 수출 철학의 격돌이라고 정의한 부분이었습니다. 같은 시장을 두고 프랑스 라팔과 대한민국 KF-21 보라매가 격돌하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KF-21이 아직 KF-X로 불리던 시절, KF-X는 결코 라팔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을 제시하는 군사 전문가와 네티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라팔은 지난 5년간 인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그리스, 이집트 등 많은 나라에 수출되었으며 4.5세대 완성형 다목적 전투기, 실전 검증이 끝난 브랜드 신뢰성 높은 전투기, 미국 수출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전투기라는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KF-21 보라매가 라팔에게 pain in the ass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분명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뉴스 포털 베트로 메벨의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로 메벨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동일 세대 경쟁 기종 KF-21과 격돌하게 된 라팔. 프랑스 다소의 라팔은 오랫동안 독보적인 위치를 고수해왔다. 강력한 성능을 갖춘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서 미국의 수출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실전에서 그 성능이 입증되었다. F-35 도입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미국의 까다로운 제약 조건이 걸림돌이 될 때 라팔은 많은 국가의 공군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었다. 이제 KF-21이 라팔이 독점하고 있던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KF-21 역시 4.5세대급 기체로서 공대공 전투 및 공대지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능동 전자주사배열 A사 레이더와 현대적인 디지털 조종석을 갖추고 있다. 특히 KF-21 보라매가 강력하게 경쟁력을 발휘하는 분야가 바로 가성비다. 기본형인 KF-21 보라매 블락 1의 기체당 가격은 약 8,300만 달러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통상 1억 3천만 달러부터 시작되는 다소 라팔보다 눈에 띄게 낮은 가격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공대공 임무 수행만 가능한 KF-21 블락 1의 가격과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임무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라팔의 가격을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 비교를 하려면 공대지, 공대함 임무 수행이 가능한 KF-21 보라매 블락 2와 라팔을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베트로 메벨 기사 중에서 해당 대목은 제가 수정하여 번역했습니다. 현재 추론되고 있는 KF-21 보라매 블락 2의 예상 대당 가격은 1억 1200만 달러로 라팔보다 300억에서 400억 이상 저렴합니다. 또한 프랑스제 부품은 독점적 구조 때문에 비싸기로 유명해 최근 라팔을 도입한 인도는 시간당 운용 유지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2023년 에비에이션 위크의 연구에 따르면 라팔의 시간당 운용 비용은 약 31,200달러, 현재 환율로 약 4,500만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2026년 초 언론 보도에 따르면
KF-11 보라매의 시간당 운용 유지비는 약 14,000달러, 현재 환율로 한화 2,017만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어 라팔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프랑스 라팔의 대당 가격은 통상 고가의 패키지를 모두 포함시킨 프로그램 가격으로 공개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가격일 경우 라팔의 대당 가격은 4천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요약하자면 순수한 대당 가격으로만 따져도 KF-11 보라매 블락2가 라팔보다 300억에서 400억 원 정도 저렴하고 도입 후 시간당 운용 유지비도 라팔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고가의 패키지가 포함된 프로그램 가격으로 추론해봐도 KF-11 보라매 블락2가 라팔보다 눈에 띄게 저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부분은 KF-11 보라매 블락2가 하나 혹은 2개 이상 나라에 수출되고 5, 6년 이상 실전 배치된 이후라야 예상이 아닌 정확한 실제 데이터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11 보라매는 F-35와 같은 최첨단 5세대 전투기와 정면으로 경쟁할 수 있을 만큼 혁신적이거나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갖춘 기체로 홍보되지는 않고 있다. 대신 한국 정부는 좀 더 실용적인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즉, 현대적인 성능과 신속한 납기, 그리고 향후 단계적 개량을 위한 업그레이드 로드맵을 분명히 제공하면서 초기 도입 비용은 훨씬 더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KF-11은 어떻게 서방 전투기들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을까? 언뜻 보기에 쌍발 엔진 전투기를 8,300만 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저렴해 보인다. 통상 국방 예산 편성 시 전투기 도입 단가는 억 단위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KF-11 프로그램을 구조화함으로써 비용 절감에 성공했다. 첫째, 규모의 경제와 현지 산업 역량, 그리고 정치적 제약이 적은 수출 환경. 대규모 내수 물량. 한국은 자국 공군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초도 물량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장기 생산 체제는 고정적인 개발비와 생산 설비 비용을 분산시켜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국산 공급망의 확보. A사 레이더, 항전 장비, 기체 구조물 및 소프트웨어 등 핵심 부품의 상당수를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다. 주요 해외 의존 요소는 미국산 엔진 정도다. 유연한 수출 정책. 한국 정부는 무기 판매 시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지정학적 제약 조건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대적 중립성은 정치적 제재나 갑작스러운 금수 조치를 우려하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그 결과 KF-11은 무장 및 장기 후속 지원을 제외한 기체 단가 기준으로 서방 경쟁 기종들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둘째, 서방식 일괄 개발 프로그램과 비교되는 KF-11의 단계적 진화 방식. 많은 서방의 개발 프로그램들이 처음부터 매우 야심찬 요구 성능을 내걸고 시작했다가 이후 수년간 설계 변경과 그에 따른 예산 초과 문제로 난항을 겪은 것과는 달리 한국 정부는 보다 점진적인 개발 철학을 선택했다. 블락1에서 스텔스 기능을 강화한 블락3까지 KF-11은 순차적인 블럭 단계를 거쳐 전력화되고 있다. 블락1은 주로 방공 임무에 초점을 맞추며 공대공 임무를 기본으로 하되 제한적인 공대지 역량을 갖춘다. 이어지는 블락2에서는 본격적인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확보하며 특히 공대지 정밀 타격 임무와 첨단 무기 체계 통합에 더 큰 비중을 둔다. KF-11 블락1은 2026년부터, KF-11 블락2는 2027년 상반기부터 양산에 착수할 예정이다. 추후 계획된 블락3는 이전 블럭들의 운용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욱 강화된 스텔스 기능과 성능을 한층 정교하게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수출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신속하게 인도하고 충분한 수량을 공급한 뒤 서류상의 화려한 청사진보다는 실제 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계적 성능 개량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민한 접근 방식은 일부 서방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들이 처음부터 모든 최첨단 기술을 한꺼번에 통합하려다 전력화 지연, 비용 폭증, 그리고 정치적 갈등까지 겪어온 길고 고통스러운 개발 과정과 선명하게 대비된다. 라팔이 KF-11의 등장에 긴장해야 하는 이유. 다스5의 라팔이 갑자기 구식 장비가 된 것은 아니다. 라팔은 성숙한 설계에 실전에서 검증된 전투기로 정교한 센서 체계와 고도화된 무장 통합 능력, 그리고 강한 브랜드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 인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에서 거둔 수출 성과는 고객들이 이러한 실전 기록과 신뢰성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KF-11 보라매 역시 라팔과 유사한 고객층을 겨냥하고 있다. 즉, 미국의 정책적 제약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고성능 전투기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군들이 그 대상이다. 국방 예산이 증액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는 국가들에게 한국산 전투기가 제시하는 낮은 도입 단가와 유연한 산업협력 제한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 솔직히 현 상황에서는 프랑스산 엔진을 탑재한 라팔이 미국산 엔진을 탑재한 KF-11보다 미국의 정책적 제약에서 훨씬 더 자유롭다고 분석하는 것이 객관적일 것입니다. 또한 FA-50에 AIM-120 암람을 통합하는 문제에서도 드러나듯 다양한 국산 무장 체계를 개발하는 것도 보다 독립적인 보라매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미국산 전투기를 선택하지 않는 국가들을 주요 공략 대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는 다음의 여러 지역들을 주요 공략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동, 미국, 유럽, 아시아 공급원 사이에서 무기 수입의 균형을 맞추려는 걸프 지역 국가들에게 KF-11은 유용한 추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동남아시아, 중국의 압박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세대 전투기 F-35 도입이 보장되지 않은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미국 정부의 정치적 조건이 수반되지 않는 현대적 전투기 KF-11의 등장을 환영할 가능성이 크다. 신흥 공군들, 노후화된 미그-21, F-5 또는 구형 F-16을 현대적 전투기로 교체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은 KF-11을 감당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의 전력 도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프랑스는 다소 라팔을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훈련, 산업적 절충교역,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 조립 생산을 포함한 포괄적 파트너십 형태로 마케팅해 왔다. 한국 역시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라인 구축을 약속하며 이와 유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게는 이러한 산업협력 제한이 전투기 그 자체만큼이나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전문 용어 그 뒤에 숨은 의미 4.5세대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 세대를 앞세운 전투기 마케팅은 언뜻 단순한 숫자 노름처럼 보일 수 있다. 4세대 전투기인 초기형 F-16이나 미그-29는 아날로그 기술에 뿌리를 둔 전통적인 고속 제트 전투기였다. 반면 F-35나 F-22 같은 5세대 전투기는 형상 기반 스텔스 설계, 고도의 센서 융합,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 능력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라팔과 KF-11은 그 중간 단계인 이른바 4플러스 세대, 4.5세대 또는 4++ 세대로 분류된다. 이들은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 레이더보다 탐지적 밀도가 높고 전자전 교란, 제밍에 대한 저항성이 강화된 최신 A사 레이더를 탑재.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갖춘 디지털 콕핏과 조종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센서 융합 기능 제공. 도입 후 수십 년에 걸쳐 새로운 무장 통합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개방형 아키텍처 구조를 채택. 상당수 공군에 있어 KF-11과 라팔의 절충점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는다.
스텔스 기능은 전술적으로 분명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비용 상승과 정비 복잡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더라도 현대화된 기체를 현명하게 운용하고 우수한 훈련으로 뒷받침한다면 여전히 가공할 위력의 전력 수단이 될 수 있다. KF-11이 라팔의 수출 전망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 30에서 40대 규모의 전투기 도입 예산을 보유한 공군을 가정해보자. 이 공군은 노후 기체를 교체하고 방공 능력을 확보하며 기본적인 공대지 타격 능력을 추가하고 조종사의 안정적인 비행시간 유지 등 다양한 요구를 안고 있다. 기체당 300억에서 400억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라팔 대신 KF-11을 선택함으로써 추가 기체를 확보할 수 있고 보다 탄탄한 훈련 체계의 구축 혹은 더 많은 수의 정밀 유도 무기 비축량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미국과 중국 모두와 정치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정부가 무기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압박을 동시에 받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미국산 전투기를 선택할 경우 국내 정치 세력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러시아제 전투기는 국제사회가 부과하는 제재 조치와 부품 조달 문제로 인해 위험 부담이 큰 경우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형 전투기는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전한 선택지이면서도 나토 표준 데이터 링크와 무장 통합을 통해 서방 무기 체계와의 상호 운용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위험 요소도 존재한다. KF-11 보라매는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신형 기체이며 신형 기체는 특히 운용 초기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장 통합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운용 교리 역시 처음부터 새로 정립해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라팔은 리비아에서 사헬, 중동에 이르는 장기간의 실전 운용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 예산이 반영된 성숙한 성능 개량 로드맵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도입국들이 면밀하게 저울질하게 될 실질적인 고려 요소들. 진지한 구매국이라면 단순한 대당 가격 그 이상의 요소를 고려할 것이다. 총 수명 주기 비용, 가동률, 소스코드, 접근 권한, 그리고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의 승인을 매번 받지 않고도 기체를 독자적으로 개량하거나 무장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 등을 핵심 검토 요소로 따질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중간자적 위치를 고수하려 하고 있다. 엄격한 통제 정책으로 악명 높은 미국 전투기 프로그램보다는 개방적이지만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전략이다. 반면 라팔을 제안하는 프랑스는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제공하지만 소수의 국가만이 감당할 수 있는 고가의 고급 패키지를 제시하기 때문에 라팔을 대규모로 도입할 수 있는 국가는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진정한 경쟁은 단순히 라팔과 KF-11 보라매 간의 대결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이미 검증되어 브랜드 신뢰성을 얻은 프리미엄 모델과 보다 신형이기에 확장성이 우수하고 높은 가격 경쟁력 및 전력 유연성을 앞세운 모델이라는 두 가지 수출 철학의 격돌이다. 향후 10년간 세계 여러 공군들이 이 두 가지 수출 철학들 중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군사력의 향방, 동맹 구조, 그리고 국방 예산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다. 프랑스의 자랑 다소 라팔은 적어도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자신과 동일한 세대와 가격대에서 조용히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새로운 가성비 값 경쟁 상대 KF-11 보라매를 예의주시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뉴스 포털 베트로 메벨이 2026년 2월 14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기사를 통해서도 소개되지만 KF-11 보라매와 대비했을 때 가장 돋보이는 라팔의 장점은 오랜 실전 배치와 실전을 통해 검증된 브랜드 신뢰성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다는 뜻이죠.
라팔과 비교했을 때 KF-21 보라매의 장점으로 손꼽히는 요소들은 꽤 많습니다. 우수한 가격 경쟁력, 진화적 개발에 따른 결과로 준 5세대 전투기로까지 개량이 가능한 확장성, 무장 선택에 따른 유연한 전력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그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KF-21 보라매는 아직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KF-21 보라매의 장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되는 요소들이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될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KF-21 보라매가 FA-50 파이팅 이글처럼 2개 이상의 나라에 수출되고 실전 배치 기간도 5, 6년 이상 지나서 데이터가 쌓이고 나면 라팔과 객관적이면서도 본격적인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전 배치 데이터가 쌓이기 전인 지금 당장 비교하더라도 KF-21 보라매가 라팔보다 확실한 전략적 우위를 지니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랑스 라팔과 KF-21 보라매 사이의 비교를 단일 기체 성능의 영역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략 차원으로 이끌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답을 알겠다 하는 분들은 댓글로 답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며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더 많은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이 동영상 하이프하기를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